자, 이번 시간은 FAT 1급 제57회의 실무 수행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여기서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401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명세서가 있고요. 자료설명 1번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4월 5일의 계약금 공급 대가의 10%를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한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혼합으로 분계하시면 되겠고, 공급 대가의 10%니까 4월 5일 거 굳이 조회 안 해도 계산 가능하시면 그냥 계산하세요. 요거 합계의 10% 82만 5천 원이라는 얘기죠. 825만 원의 10%는 82만 5천 원이죠. 이거 계산이 뭐 복잡해 느껴진다 그러면 4월 5일 일반적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2만 5천 원은 선수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수행과제 1번 4월 5일 거래를 참고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날짜는 4월 7일이죠. 자, 매입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은 유형이 다 11번 과세매출. 자, 날짜는 4월 7일. 날짜 4월 7일로 먼저 입력하고 유형으로 가가지고 11번 입력하시고 품명의는 수납자, 수량 100개, 단가 75,000원, 거래처는 대박건축,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죠. 우리가 발급할 때는 비워뒀죠. 분계는 3번 혼합.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두 줄 다 맞아요.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차변에 선수금 입력해가지고 부채 감소시키세요. 선수금 259번. 금액은 82만 5천 원. 8250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103번 보통예금. 7425 7425 플러스 탭키 눌러서 은행으로 거래처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은행 보통, 하나은행 보통 98600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해야 되죠.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위에 날짜를 4월 7일로 입력합니다. 2023년 4엔터 7엔터 4엔터 7엔터 엔터 엔터 엔터.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신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 누르고 로그인 단추 누른 다음에
여기 미전송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그 바로 밑에서 매출 조회, 그리고 위에서 발행 단추 누르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네, 그리고 지금 팝업창 이거 닫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창에서는 조회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여기에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보이죠. 네, 여기까지 해야 부가세 문제 1번 문제를 다 마치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면 50일이고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내용이면 54가 되죠, 유형이. 자, 자료 설명을 보면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상품을 매입한 거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해야 되고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외상분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계는 2번 외상분계로 해주시면 되고, 네, 전자세금계산서란을 전자입력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의 날짜는 5월 12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5월 12일로 고치고 유형은 51번이 되고요. 욕실 거울 수량 300 단가 35,000원. 수량 300 단가 35,000원. 금액 맞는가 보시고, 거래처는 공급자 한별 거울이 되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분계하시면 되죠. 이런 분계는 외상 분계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거래니까. 네, 그리고 분계는 맞는가 확인해 봅니다. 251번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상품 자산 증가. 맞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삼 번 문제는 전자계산서 매입거래입니다.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거래잖아요. 53번이 됩니다. 53번. 계산서 매입은 53번, 계산서 매출은 13번.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회계팀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세법 이론 교육을 수강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 53번 유형으로 분계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건 외상 분계가 안 되죠. 교육훈련비니까 재고자산 거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혼합으로 분계하시고, 혼합으로 분계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오는 비용은 뭐예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입력하는 거죠.
자, 계산서 거래였습니다. 5월 31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5월 31일로 날짜 바꾸시고 계산서 매입은 53이다. 훈명에다가 세법 이론 교육 수량 둘 단가 15만원 거래처는 수수학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도 1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으로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가 해당이 돼요. 우리가 발급할 때는 저길 비워줘야 되고 그래야 전자발행이 되는 거고 전자입력과 전자발행은 다르죠. 전자입력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프로그램에다 입력한다 이 말이고 전자발행은 이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하는 게 전자발행이고 자, 그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3번. 자,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이건 교육훈련비로 처리해야죠. 교육훈련비 800번대 거 825. 자,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야죠. 253번 미지급금 30만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 거래처가 수수학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거래.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제습기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제습기를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어요. 카드 결제한 것은 미지급금. 제습기는 비품이 되겠죠.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하라. 네, 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을 말하겠죠. 비품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습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얼마짜리인지 여기 보면 아시겠네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한다. 여기 자산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거래 날짜 6월 8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전표가 아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이죠. 자, 6월 8일로 날짜 바꾸시고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6월 8일.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카드 매입은 57입니다. 카드 과세 매입. 신용카드 회원명 클릭하셔가지고 우리카드 메뉴에 있죠. 우리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제습기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 입력하세요. 880 플러스. 그래야 공급가액에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래처는 그 매장 거래처예요. 그게 어디냐면 가맹점입니다. 밑에 전표 밑에 보면 행복전자 있죠. 거래처가 행복전자고요. 전자세금은 그냥 지나가야 되고 분계는 카드 분계 4번 해줍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우리 카드로 거래처가 지정이 되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는 거고요. 자, 상품을 코드를 바꿉니다. 상품을 산 게 아니라 비품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212번 비품. 네, 이렇게 고치면 4번 문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개인 소비자인 남효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우리가 매출은요, 신용카드로 팔았던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던 매출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요. 공제 받은 거냐 안 받는 거냐 판단하는 건 다 매입 쪽입니다. 매입 쪽. 매출, 상품 판매한 것은 세금 계산서, 매출도 메인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한 것도 메인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것도 메인 매출 전표. 매출은 100%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메인만. 매입. 법인카드로 지출한 거. 법인카드로, 회사카드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자, 그래서 이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라. 우리가 17번 카과 매출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하잖아요. 외상 매출 분계 자동으로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효선이 거래처고요. 날짜는 여기 6월 23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6월 23일로 바꾸세요. 자, 유형이 17번이에요. 카드 과세 매출. 신용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어디 카드 회사가 거기 전표에 나와 있죠. 국민카드사 두 번째 거네요. 국민카드사 확인. 자, 품명에는 고급 욕조, 공급가에게는 합계금액 입력해야 되죠. 6050 플러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거래들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는 남효선이 거래처입니다. 전자세금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 매출은 4번 분계하면 돼요. 카드 분계. 자,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되죠? 네, 맞죠?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남효선이 아니고 카드사, 국민카드사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카드사가 되고, 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됩니다. 매출액으로 가는 거죠. 네, 분계 그대로 두시면 맞는 것입니다.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입력이 되어 있다. 수행과제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금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세무서 코드를 입력하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과세기간 조회할 때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죠. 일기라는 것은 1월부터 6월을 일기라 하고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로 조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엔터 엔터.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야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마감시켜 놓은 자료가 이렇게 불러집니다. 여기 있는 요 숫자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뭐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도 않지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감세는 납부할 세액이면 미지급 세금이지만 마이너스잖아요. 차감세가. 환급받을 세금은 미수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부채 증가라 해서 대변에 계속 전표를 입력했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할 때는 그 반대쪽 부채 감소를 시켜주고, 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차변에 자산 증가로 잡았죠. 정리할 때는 대변에 기입해가지고 자산 감소. 그래야 없어지는 겁니다. 차변과 대변이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예수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 대급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금, 받아야 될 돈이니까 받을 권리는 자산이죠. 그래서 미수금이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입하면 자산 증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차변에 미수금 입력할 때 요 마이너스는 빼고 입력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부터 복사를 뜨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여기 있는 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 전표 가셔서 3월 31일 일반 전표 날짜를 3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이 부가세 예수금. 자, 엔터 가셔서 컨트롤 V 차변에다 붙여놓고 엔터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 자, 엔터 가져가지고 대변에다가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매입세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차변에 요 빨갛게 차이난 숫자 있죠? 271만 7천원. 이것을 미수금 120번. 거래처 코드는 세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서대문 세무서. 엔터 하셔가지고 밑에 보고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2717 플러스 엔터. 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미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만약에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고요. 지금은 환급받는 거니까 차변의 미수금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문제
6문제 모두 다 해결했고요. 다음은 결산 문제로 가겠습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미지급액은 78만 6천 원이다.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개정 과목을 찾아보면은요. 기간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 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이자가 이자 수익이냐 이자 비용이냐를 따져봐야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이자 수익일 리가 없죠. 이자 비용이에요. 이것을 기간이 경과했는데 현재 미지급 상태인 거예요. 그럼 비용을 발생시키고 차변에다가 대변은 이런 것을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미지급 금이 아니고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은 외상한 것이 미지급금이에요. 신용카드로 뭘 구입했다든가 비품을 사고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든가 대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게 미지급금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자를 외상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것은 이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자,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 78만 6천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 78만 6천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결산 수동 결산은 12월 31일로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일반전표 날짜를 12월 31일로 해주시고 구분은 3번 차변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931번 엔터에서 78만 6천원 대변 미지급 비용 엔터에서 786 플러스 이렇게 하면 1번 수동분계 끝났습니다. 다음에 2번과 3번은요. 2번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해야죠. 기말상품 재고액을. 3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입력하는 날짜죠. 자, 수행과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요 해서 다시 작성하라는 거고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이걸 먼저 해야죠.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해야죠. 자, 결산자료 입력 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결산에 있는 맨 위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기간은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 매출원가 경비 선택이라는 게 나오면 밑에서 그냥 확인.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죠. 네, 여기에다가 2,500만 원입니다. 25 플러스 엔터. 자,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데이터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서 닫습니다. 전표 추가 누르고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창 닫아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야 되겠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하라고 그랬죠. 아니요 하시고, 네, 당기 처분 예정일부터 입력합니다. 2024 0223. 전기 처분 확정일은 2023 0223. 자, 여기서 입력할 건 데이터 이거밖에 안 줬어요. 요거 입력하시고 상단에 있는 이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하는 거죠. 전표 추가 누르시고 5건 추가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그리고 나서 이거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 조회했을 때 에러가 안 나야 됩니다. 12월 달로 입력하시면 네, 아무 에러 없이 작성이 일단 되어야 별탈 없이 결산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하는 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기 전에 하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깜빡했네요. 자,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손익계산서 다시 작성해서 틀리지는 않아요. 손익계산서 조회 미리 안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을 해도 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왜 손익계산서를 미리 조회하라고 그랬냐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넘어가잖아요. 그걸 서로 비교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맞게 넘어갔는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거기 평가 문제 조회해서 답을 붙이는 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